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 나서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깊이 있는 주제로 이야기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바로 정치와 종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면서도 역설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는 친구 사이에서도 이 두 가지 주제는 금기시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의견 충돌을 넘어선 더 깊은 심리적, 철학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되고 갈등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하죠. 하지만 정치와 종교는 단순한 의견의 영역을 넘어선 개인의 정체성과 세계관의 핵심을 이룹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는 근원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신념체계는 오랜 시간 동안 개개인의 경험, 교육, 문화적 배경, 그리고 심지어는 유전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됩니다. 단순히 논리적인 추론이나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바꿀 수 없는 깊이 뿌리내린 가치관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믿음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나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넘어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자신의 신념을 방어하려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인지적 부조화를 줄이고 자신이 옳다는 믿음을 유지하려는 자기방어 기제의 일종입니다. 또한 집단 동일시 현상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가진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고 그 집단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집단의 신념에 대한 비판은 자신이 속한 집단,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 때문에 정치나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논쟁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신념이 공격받는다고 느끼기 쉽고 이는 감정적인 방어태세로 이어져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마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논하면서도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 조화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지했습니다. 그는 이데아라는 개념을 통해 진정한 지식과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지닌 다양한 의견과 신념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동굴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진실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정치적, 종교적 신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중세의 많은 철학자들은 종교와 이성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믿음의 영역과 논리의 영역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을 철학 위에 두면서도 이성을 통한 신의 존재 증명을 시도하는 등 이성과 믿음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종교가 믿음의 영역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논리나 증명보다 더 근원적인 개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신뢰와 확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대 철학자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존 로크와 같은 계몽주의의 사상가들은 관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각 개인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옹호하며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정치적 다원주의와 종교적 자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념에 대한 존중이 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임을 역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인간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신의 존재나 영혼의 불멸성과 같은 형이상학적 주제는 순수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도덕의 영역을 이성의 자율적인 명령으로 설정하며 종교를 도덕적 삶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종교가 과학이나 철학의 잣대로 이해되거나 증명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계몽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신념체계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더욱 복잡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주장들을 접하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의견 충돌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익명성 뒤에 숨어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태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곧 강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포용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만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양한 관점과 해석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한 가지 진실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와 종교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신념이 나에게는 진리일지라도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의 지혜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과 반응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신념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신념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이 어떤 배경과 이유로 그러한 신념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자세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유사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지 않으며 소인은 같으려 하지만 조화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상선약수라 하여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곳에 스며듭니다. 이처럼 우리도 정치나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와 종교는 개인의 깊은 내면과 연결된 신념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신념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며 때로는 개인의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주제들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선 개인의 핵심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심리학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존중은 상대방의 신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며 때로는 의견 불일치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신념을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용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부부, 부모 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만을 강요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금이 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다름을 포용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만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주제는 현명하게 피하고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를 나누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비록 완벽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때로는 정치와 종교에 대한 열띤 토론 대신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심오한 철학적 논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아름다운 가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